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밤마다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3년 만에 연봉 10억이라는 저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죠. 저의 인생 띵작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기계발서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있잖아.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어. 그래서 나는 안 읽어. 저거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자기계발서에 뻔한 이야기가 많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근데 자기계발서에는 왜 뻔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게 바로 진리니까요. 당연한 것들, 정답이 모두 거기 있으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저는 자기계발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계발서에 있는 얘기가 저는 거의 맞는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똑같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30명의 수강생에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고 나서 혹시 집에서 이불 계시는 분이 있냐?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불을 꼭 자기 스스로 갠다. 제가 2017년에 처음 그 책을 읽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주말을 제외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이불을 개고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게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 책을 보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이불을 갠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나온 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나서 이불을 개? 오케이, 그럼 나도 이불 한번 개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이불을 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뜬구름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저는 왜 할까요? 저는 남들보다 유식하지도 않고요. 배운 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자. 이게 되든 안 되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몇 년 동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따라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을 무작정 따라한 다음 그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저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큰 비결이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20살 때 정말 담배 한 각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꽁초를 주워 폈어요. 장초가 나면 기뻐했죠. 아, 담배를 하나 필 수 있구나. 그런데 3년 만에 연봉 10억이라는 저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죠.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던 페인의 인생을 바꿔준 저의 인생 띵작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준 인생 띵작 첫 번째, 바로 앤서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입니다. 이 녀석은요, 보시다시피 두께부터가 아주 흉악하죠. 이 두께를 보면 정말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뚝뚝 떨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책을 전부 다 읽으시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나은 인생,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 중에서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부분들 5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능력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본인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목숨을 걸고 산다. 사람에게는 주어진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한다. 주어진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에 분산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터넷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 물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고 싶은 물건을 빨리빨리 구입하죠. 왜냐?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산다. 그런데 3,000원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30분? 1시간을 허비하는 건 너무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바꾸어라. 지금까지 당신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의 전략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당신이 뭔가를 창조하려 하지 말고 일단은 당신의 롤모델부터 정해라. 당신이 롤모델을 정해서 그 롤모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색을 찾아라라는 거였어요. 저를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찾을 때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내가 따라잡고 싶은 1등의 롤모델, 그 분야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목표로 잡고요.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제 롤모델을 딱 정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남이 한 것이라면 무조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리죠.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저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 높은 벽을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야들이, 진입장벽들이 낮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입니다. 인간은요, 행복이랑 고통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게 될까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고통을 먼저 선택한대요.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힘들어하죠. 왜? 돈을 쓰지 않는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끊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술을 끊으면 술값도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내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도 찾을 수가 있겠죠. 술을 끊으면 좋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술을 끊어서 얻는 행복보다 당장 이 술을 참아야 된다는 고통이 더 다가오기 때문이죠.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보다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라. 행복을 더 생생하고 크게 만들어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네 번째를 보면서 나의 무의식 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정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학습된 무능. 우리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생들에게요,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꿈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잡대라고 하죠. 지잡대, 이런 학생들한테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취업이요, 뭐 연예인 되는 거요, 뭐 특별한 부자 되는 거요, 흔한 꿈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과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꿈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학습된 무능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의 한계를 계속 깨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계속 이뤄왔던 거죠. 본인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점을 계속 스스로 깨고 나가면서 본인의 리밋이 없어진 거죠. 본인의 한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꿈을 꾸고 더 높은 이상을 갖는 거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의 리밋에 계속 갇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유년 시절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어머님들이 하는 말, 안 돼, 이건 하지마, 위험하니까 하지마, 어떤 억압에 있어서 조금씩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한계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스스로에게 한계를 맞춰버리고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거죠. 스스로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한계를 규정짓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한계를 규정짓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전해보고 더 높은 이상을 꿈꾸시고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의 좌우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결국엔 가장 크게 성공한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내가 얼마짜리 제품을 얼마에 팔면 나한테 얼마가 남고, 그럼 몇 개를 팔면 나는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대략적으로 이런 걸 가장 먼저 구상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 내 입장에서 나만 돈 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집 주인은 상술이 너무 심해요. 이 집 주인은 정말 돈에 미쳤구나, 얘는 아주 돈 벌라고 눈이 돌아갔구나. 이런 식당이라면 다시 가고 싶을까요? 다시는 안 가고 싶겠죠. 본인이 돈을 벌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고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정말 저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5가지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고 그래, 이거구나,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5가지를 간추린 거였어요. 어디까지나 저의 입장에서인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장담합니다. 저의 영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꼭 이 흉악한 분량을 가진 이 책을 완독하시고요. 이 책의 모든 걸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꿈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대장TV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